자, 그러면 도면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요게 날려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테이퍼졌습니다. 그때 테이퍼가 폭 깊이 15에 15니까 요거는 사이는 45도가 되고요. 그래서 챔퍼 커터를 이용해서 여기 못따기로 날려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 못따기 가공 이거 했나? 저번 시간 했나 모르겠는데 못따기 가공으로도 날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세워서 어차피 여기에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세워서 가공하면 할 때 이때 이 라인 가지고 요 라인을 그려줘서 엔드밀러 윤곽으로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는 엔드밀러 지나갈 때는 그래서 여기 부딪힘이나 그 다음에 날장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공구 선정에서 그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날장은 최소 48mm 이상 나와야 돼요. 길이가 길죠, 날장이. 그래서 큰 공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깊이가 깊으니까 엔드밀러 작업 안 하고요. 여기는 그래서 챔퍼 커터로 작업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대빠지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직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할게요. 도형은 연장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도형을 연장해 놓고 와도 되고요. 만약에 도형을 연장을 한다 하면 트림에 한 요소로 해놓고 연장될 도형을 클릭하고요. 경계 연장될 도형 선택하고요. 경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도 되고요. 참고로 연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Z 실행 취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곽 가공.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세공구 생성. 죄송해요. 세공구 생성이고 공정을 선택해야죠. 밀린 가공 경로에서 윤곽. 아이콘을 클릭해도 돼요. 그때 도형은 단일로 체인 작업창에서 단일 요소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하고요.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때 공구 왼쪽이니까 이쪽이 깎이게끔 확인. 자, 그 다음에 공구에 들어가서 새 공구 생성을 하는데 제가 잠시 인터넷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챔퍼 커터를 사용할 거예요. 챔퍼 툴.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는 90도짜리를 쓰겠습니다. 챔퍼 툴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 범위를 보니까 크게 해서 5에서 34까지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5mm 가공하는 거니까 챔퍼 툴을 쓸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공구는 아래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요. 챔퍼밀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챔퍼밀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챔퍼밀 기본값은 25파이. 그래서 기본값은 챔퍼밀에 25로 되어 있습니다. 외경.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기본값의 날것 지름은 2.5라고 되어 있어요. 2.5.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25에서 2.5를 빼면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외경 직경 25 빼기 날끝 직경 2.5. 자, 넌 하니까 22.5가 되고요. 요걸 나누기 2 하면 최대가 얼마큼 먹일 수가 있냐면요. 11.25밖에 못 먹여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공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mm 먹여야 돼요. 15mm. 그러면 여기 있는 크기가 더 큰 공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외경이 25보다는 커야 돼요. 다시 홈페이지. 자,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 있네. 외경. 이 날 끝에 부분이 D2가 없습니다. 이게 D2가 없는데 샹크가 32만 나왔네요. 여기가 32. 샹크가 32면 나왔는데 이거는 더 커야 되겠죠? 여기는 하필 여기는 여기 크기가 안 나왔지? 다른 거 잠시만요. 임의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직경이 크면 돼요. 일단은 샹크가 아까 30이었으니까 여기는 좀 여유있게 크게끔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하고, 샹크 지르면 여기가 샹크 직경이에요. 32. 자, 여기 40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절삭 부분은 만약에 이게 외경이 40파이로 했을 때 절삭 부위는 얼마까지 가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빼기 날끝 직경 2.5를 빼면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해서 18mm까지 가공이 돼요. 40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가공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40으로 하면 15mm 가공이 되겠네요. C15.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고 절삭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C15를 한 번에 날려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RPM은 2000rpm, 좀 크니까 1500. 그 다음에 이성은 200으로 할게요. 자, 2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그냥 컴퓨터로 하고요. 그래서 윤곽 형태는 2D 못따기. 이때 너비 값이 못따기 값이에요. 이게 너비가 15예요. 15. 자, 너비는 15. 자, 날끝 옵셋은 날끝 직경이 여기가 2.5거든요. 2.5를 나누기 2 하면 1.25예요. 그러면 날끝 옵셋은 1.25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여기는 2로 할게요. 자, 이거 두 개 더해도 17. 아까 18점 얼마 됐는데 이거는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 들어가서 자, 도형의 길이가 여기를 짧아요. 이만큼 다 날려줘야 되는데, 참고로 얘를 트림의 한 요소에서 연장을 해놨을 땐 그냥 써도 돼요.
요게 길이가 조금 줄여가지고 써도 상관없어요. 퍼센트를 줄여서 써도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는 찍고 내려갈 겁니다. 요게 이만큼 도형이 짧았는데 도형을 어떻게 연장해야 돼요. 얼마큼. 윤곽 길이 시작 조정을 조금 늘릴 거예요. 여기 부분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 하면, 자, 요게 폭이 얼마니까, 치수 보니까 26이네요. 26. 여기다가 26mm 늘리면 되고요. 복귀도 가운데 눌러서 연장 26mm 더 늘려도 돼요. 자, 그리고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해서 재료 상단은 제로고요. 가공 깊이도 제로. 두 번 되고요. 절삭류 첫 번째 거 ON으로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한 번에 칠 거예요. 경로 확인에 들어가면 스텝. 진입 길이가 조금 100%에서 좀 길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진입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 요게 뭐냐면 아까 연장된 부분. 스텝, 스텝. 그 다음에 진출, 복귀. 자, 진입 복귀는 조금 줄여도 되네요. 리드 인아웃에서 요거는 한 60%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윤곽 길이 조정을 26mm 늘렸습니다. 요거. 도형이 짧아도 여기서부터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 요게 연장, 복귀, 요게 연장. 자, 그리고 재생성. 다시 경로 확인에 스텝의 S. 일단 안 부딪히죠. 쭉 절삭이 이루어지는데, 자, 모의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테이퍼지면서 가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가공. 오른쪽 버튼으로 입체. 마지막 끝부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스크롤로 쭉 진행을 해 놓고, 끝까지 가봤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끝에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잠시 대감기 하고 끝까지 갔는데 저게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칸 남겨놓고 속도를 줄여놓고 그래서 플레이. 바깥에서 빠져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지? 가운데를 지나가네요. 그래서 요 라인에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못따기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보고, 그래서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요 라인을 잡았거든요. 요거 요 라인을 잡았어요. 요거 그래서 못따기 작업을 했을 때 요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가서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방향. 못따기를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선택한 라인에서 이 끝에서부터, 참고로 요게 된 게 아니고요. 작업이 되는 구간이 너비 15만큼은 자동으로 여기서 테이퍼점에서 먹어요. 그래서 굳이 못따기 된 이 라인을 안 잡아도 이 끝에 외곽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에 의해서 그래서 작업 도형은 요게 이 부분에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 기준에서 자동으로 요만큼 먹어요. 근데 제가 도형을 요게 못하게 되는 도형을 선택하니까 얘가 이만큼 이쪽이 더 먹었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형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동으로 못하게 하면서 요만큼 못하게 값만큼 자동으로 가공이 돼요. 그러면 다시 못하게 값만큼 자동으로 가공이 되니까 못하게 끝에 라인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한 다음에 단일로 한 다음에 요 라인 단일 요소 요거 라인을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길게 있는 요소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에 요걸 쓸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도형을 바꿔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무의가공 스크롤로 끝에를 조금 남겨놓고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얘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옆에 먹어요. 이게 양이 많아요. 한 번에 치면 안 돼요. 와, 엄청 걸립니다. 자, 그래서 측면 가공에서 해서 옆에서 조금씩 먹일게요. 측면 가공 간격은 1mm씩 횟수는 14번 바꿔볼게요. 재생성 그 다음에 무의 가공 그래서 플레이 마지막 것만 선택했어요. (1mm씩) 측면 가공해서 여러 번 동작이 되게끔 했습니다. 끝에 C가 커서 면적이 더 닿는 면적이 넓어요. 참고로 요거는 외곽 작업하는 거 안에서 그래요. 다시 전부 선택 무의 가공 볼까요? 입체 하면은 살짝 돌려놓고 플레이. 어이, 여기를 너무 많이 갔구나. 그래서 1mm씩 해서 쭉 넓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뒤집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뒤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 그룹 1을 상단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가공 경로 그룹 1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그룹에 이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 0으로 적을게요. 아이고야. 마우스로 끝에 클릭했습니다. 이름 탑으로 했어요. 제가 이건 뭘 눌렀지? 왜 네가 선택이 됐나? 자, 그 다음에 이름을 탑 그룹으로 좀 바꿔놓고요. 그 부분 클릭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 머신 그룹만 나타나요. 근데 여기 탑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하면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가공 경로 그룹을 만들어졌는데 탑 그룹 안쪽에 아래쪽에 속해서 가공 경로 그룹 1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탑 쪽에 갖다 놓고 손을 떼면 탑 앞쪽으로 이동할 건지 탑 뒤로 이동할 건지 나와요. 그래서 뒤로 이동. 그래서 머신 그룹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안쪽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글씨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버텀 뒤집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버텀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단에 안 했는 게 있는데 C0.3은 작업을 안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건너뛸게요. 자, 바닥에서 이제 날려줄 부분은 요게 16mm 날라가면 돼요. 요게 16. 어떤 거? 수문선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게 다 날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앞에서 탑 그룹에서 모의 가공을 봤을 때 쭉 스크롤 바를 끝에까지 드래그 해놓고 최종 결과를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둘게요. 자, 얘를 해서 뒤집어 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요게 이 부분 그래서 3.5mm 날려줘야 되고요. 페이스 커트로 3.5mm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 가지고 단작업을 해주면 돼요. 3.5에 단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바텀 그룹에도 페이싱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원점을 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도 같은 위치가 돼요. 그래서 페이싱을 상단에서 탑 그룹에 있는 페이싱을 선택해서 복사 버텀 그룹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바뀌어지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재료 상단이 여기가 얼마냐면요 3.5가 돼요. 4mm 중에서 0.5는 상단에서 나머지 부분 3.5를 날려주는 거예요. 3.5. 그러면 진입 높이는 3.5에서부터 5mm 높으면 되겠죠? 그러면 8.5 그냥 8로 할게요. 이속 높이에서 13으로 하겠습니다. 약 재료 상단에서 10mm 높은데 약이라고 했어요. 0.5는 뺐습니다. 가공 깊이는 제로. 그러면 실제는 재료 상단이 3.5에서 재료까지 3.5T를 날려주면 돼요. 이걸 한 번에 치냐? 그래서 앞에 조건은 한 번에 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양이 많죠. 그래서 면적도 넓고요. 페이싱은 면적이 넓어요. 면적도 넓고 그래서 3.5는 깊이는 많이 두껍지 않지만 면적에 비해서 그냥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작업하기는 그렇고 깊이 가공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mm씩 3.5 두 번의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실제는 2가 좀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정사 개수를 한번 넣고 싶다. 1 주고요. 그때 정삭 작업할 때 가공 간격 얼마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0.2를 남겨놓고 정삭 작업을 하겠다. 3번의 동작을 하게끔 했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보면 스텝. 그래서 진입 높이 8 스텝. 그래서 첫 번째 깊이는 1.85까지 내려가요. 1.85. 앞에는 3.5였어요. 재료 상단이. 그래서 1차 가공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점프를 합니다. 이속 높이 13으로.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그 다음 깊이 0.2. 약 2mm는 안 됩니다. 0.2 남겨놓고 또 가공하고요. 이게 이제 0.2는 정삭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0.2에서 0. 해서 3번의 동작을 해서 3.5t를 이렇게 약 2mm가 좀 안 되게끔 해서 3번의 작업합니다. 정삭 개념으로 마지막에 0.2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날려주면 돼요. 요거 가지고 윤곽. 자, 윤곽 가공. 자, 앞에서 항상 윤곽을 2번 공정을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도형은 요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요 수문선. 그래서 기존의 체인을 없애고 새롭게 잡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전체 다시 체인해서 그래서 싱글 단일로 해서 요 라인을 잡습니다. 요게 날려줘요. 이만큼 다 날려줘야 돼요. 요게.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에 들어가서 리드 인 아웃에 뭐를 추가해줘야 돼요? 요거. 여기 26mm 있죠? 길이 26 추가해줘야 돼요. 도형이 짧으니까. 윤곽 시작과 끝 경로 조절해서 저 확장을 했어요. 확장. 진입은 100% 아니어도 돼요. 한 60%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에 다 면적이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구는 기존의 공구 평행도 및 1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가 얼마냐면 85mm 날려야 돼요. 면적이 넓죠. 공구 직경에서. 그러면 청면 가공을 써야 됩니다. 자, 깊이도 16이에요. 깊이 가공을 안 하고요. 청면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16이니까 가공 간격을 예를 들어서 5mm 하면 단면적을 구해볼까요? 깊이 16 곱하기 가공 간격 5 하면 얘도 한 80이 되네요. 앞에보다 좀 크네요. 외곽 테두리보다는 좀 큽니다. 그러면 여기를 좀 4로 하겠습니다. 약간 줄일게요. 4. 자, 여기서 4mm 옆으로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85예요. 그럼 횟수는 몇 번이냐? 전체 치수 85 나누기 가공 간격 4로 하면 횟수가 나오겠죠. 21번. 확인하고요. 재생성. 자, 그 다음에 요게 부분을 선택해서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스텝. 요게 찍고 내려간다고 찍고 내려가죠. 아니다. 안 해도 돼, 요게는. 왜냐하면 페이스 커트로 날려줬어요, 이게. 그 다음에 상단에서 이 부분 2.5 날라갔으니까 이건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단에서 이게 못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하도 되고 스텝. 그래서 이만큼 4mm 간격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점프해 오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보면요. 그래서 점프해서 옵니다. 평면. 가공 깊이는 수정해 줘야 돼요. 쭉 날려줍니다. 어디까지? 이 수문선 있는 라인까지. 여기까지 날려줬어요. 입체. 깊이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큼 가공하냐? 16mm만큼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6으로 바꿔놓으면 되고요. 아이고야. 마이너스 16.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에서 바닥열도 줘야 되겠죠. 여기는 0.2.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바텀 그룹만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재료 상단이 0.2니까 실제는 3.5인데 여기서 상단에서 0.5니까 뭐 헛도는 거는 표현이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폭은 4mm에서 여러 번 동작해서 깊이 가공 대신 안 썼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날려줍니다. 여기 끝에 라인까지. 이게 이제 제품을 실제는 뒤집어서 가공을 해요. 모의 가공은 이 형상은 뒤집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소재는 그냥 각재 가지고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시 55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잠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1시간 안 됐죠?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시작이 조금 애매모한 시간이 됐을 거예요. 잠시만요. 컨트롤. 그러면 조금 빨리 쉬는 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사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거는 황삭입니다. 황삭. 그래서 정삭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라인을 선택해서 작업해야 하니까 12병 공정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붙이기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에 들어가서 정상용 공구가 3번이 정상용이에요. 여기서 정상용 공구로 작업했던 절삭 조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송속도 회전수 초기화를 하면 돼요. 앞에서 정삭했던 거. 이 초기화할 때 어디가? 여기서 속성 마무리에 있는 이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측면 가공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는 바닥 0.2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깊이가 황삭에는요 깊이 16mm로 작업을 하니까 깊이가 깊으니까 폭은 작게 4mm씩 갔어요. 가공 간격을. 근데 바닥 0.2인데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는 가공 간격은 얼마큼? 공구 직경의 80% 90%까지 가도 돼요. 16에 가깝게끔. 그러면 14로 해볼까요? 가공 간격 14. 그럼 횟수는 21번 아니어도 되죠.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85가 되고요. 85. 그 다음에 나누기. 가공 간격 14로 나누면 횟수가 나오겠죠. 6번. 확인하고요. 재생성. 그 다음에 평면에서 보고 경로 확인. 스텝의 S.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까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사 여기까지.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해서 못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서 C 0.3 한다는 거 안 했고요. 그 다음 바닥에도 0.3 못따기 할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좀 볼게요. 자, 일단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